일본의 고대사만큼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역사도 그리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아주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실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고대사를 만들어낸 사람들부터 접근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실마리를 풀어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사는 사실은 오피셜하게 발간이 되어서 사용되었던 것은 일본 서기와 고사기라고 하는 700년대에 들어서서 712년과 720년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역사서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고사기는 그 천황가의 이야기를 스이코 왕이라고 하는 여왕 시대까지, 때를 얘기하면 500년대 말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좀 더 길게 600년대 말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책인데, 자, 그 책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면 아마도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듯 싶어요. 그 책을 만들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와마 황자라고 하는 나중에 40대 일본 왕이 되는 천무천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서명왕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때는 백제가 한반도에서 멸망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한반도에서 백제 멸망 사건은 일본 열도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그 기폭제가 됩니다. 백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었던 열도 백제 정권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새로운 국가인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701년부터 가동하게 되는데, 그 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국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여기저기서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들의 성향은 무엇이냐면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백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중국에 가까운 규모가 큰 국가를 만들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제 역사서를 꾸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일본 서기를 보면 그러니까 고사기는 국내 지향형, 다시 말해서 내국인을 위해서 그들의 천황과의 위대함을 이렇게 과장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라 그러면, 일본 서기는 그래도 국가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대외적인 구독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사기보다는 일본 서기에 더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그 일본 서기를 편찬하라고 한 사람은 바로 이 오와마 황자라고 한 나중에 40대 왕이 되는, 천왕이 되는 인물인데, 천무천왕.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에게는 뭐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왕자의 이름은 도네리 친왕이라고 하는 도네리 신노에게 맡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도네리 신노의 계보를, 엄마 쪽 계보를 쫓아가면 가야계입니다. 가야계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편찬함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 차례 수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수정하는 과정 속에 누가 관여하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데, 그 황실이 아닌 후지와라 씨, 이제 나가도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이 천무천왕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그 천지천왕이 되는
나카노 오우에와 함께 총 645년에 소가시를 몰락시키게 되는 을사해변을 성공시킨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그리고 후에 그는 이제 죽으면서 새로운 성씨를 하사받기를 가문의 성씨를 후지와라 씨로 하사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후지와라 가문이 되는데, 그 후지와라 가문의 두 번째 아들 차나민,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의 두 번째 아들인 그 후히토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역사서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찬함에 있어서 또 수정 작업에 있어서 그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성향이 결국은 일본 서기 고사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나카토미 가마타리의 아들인 후지와라 후히토는 어떤 사람이었나, 또 아버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보면,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의 어머니가 지선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이 오토모 계열로 입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초기에. 그래서 오토모 씨의 후손으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토모 씨는 가야계거든요. 그래서 이 후지와라 씨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가야가 백제의 일부 복속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신라에 이제 병합이 되기 때문에 이 가야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 출신을 백제계다 또는 신라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시작 지점에는 가야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천황가의 계보를 보면 그것을 더 면면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경 영상에다가 띄우는 게 이 천황가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초기, 그러니까 이 천황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 국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대왕 또는 그 이전엔 또 왕이 아닐 때에는 무슨 다께, 와께 뭐 이런 식으로 히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천황, 우리가 오늘날 천황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700년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보로 내려오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다 수집해서 정리해 보면 배경화면과 같은 계보가 등장하는 거죠. 그걸 이제 크게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마츠 가미 또 구니츠 가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손족의 계보가 있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이 지상으로 내려서 인간으로 되는 그 지상족의 계보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바로 이 니니기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자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실 테니까 요거를 중요한 부분만 제가 번역을 한 것을 이제 다시 덧붙여서 지금 띄워 드릴 텐데, 띄우기 전에 그 한자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 빨간색으로 사각형으로 친 거, 그리고 이 오렌지색으로 큰 직사각형으로 친 것만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전체는 굉장히 많은 계보를 갖고 있지만, 후지와라 씨 계열에서, 그러니까 이 일본 서기를 만들 때가 되면 나머지를 다 가려버리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 오렌지색 안에 있는, 오렌지 직사각형의 안에 있는 요것만 갖고 일본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일본 고대사가 요 오렌지색 직사각형 안에 있는 요거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화면에서
한글로 번역한 거를 제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천황가의 비밀을 이해를 하면 일본 고대사는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사기 일본 서기에서 초기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은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 인물이에요. 예, 둘이 이제 둘 사이에서 세 명이 나와요. 하나는 아마테라스, 또 하나는 스사노, 또 하나는 트쿠요미.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트쿠요미에 대한 비중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보통은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노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 고대사는 이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에서는 요 직사각형 오렌지색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 아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자나기 이자나미 사이에서 스사노 아마테라스가 등장하고 둘의 관계는 아마테라스는 굉장히 아주 좋은 쪽으로 평가되는 여신, 그리고 스사노는 굉장히 횡포한 신으로 묘사되는 남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일본 서기 편찬자들은 어디에 치중하냐면은 아마테라스가 쪽의 후손이 천황가의 직계 이제 후손이고 그것만 이해하면 되게끔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이야기를 다른 데에서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일본 서기 고사기가 아닌 그 이전에 있었던 고대 서적, 그리고 이후에 나와서 금서화되어 있었던 그런 곳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림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테라스 스사노의 관계는 대립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스사노는 가야의 신 또는 신라의 신, 나중에 이제 가야가 신라에서 복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가야의 신으로 묘사가 되고 아마테라스는 백제의 신으로 묘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대부터 600년대 말까지 일본은 백제가 왕권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에 있었던 백제와는 별개로 일본 열도 땅에도 백제 왕권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기를 편찬한 때는 백제 왕권 때였기 때문에 이 아마테라스를 좋게 표현하고 백제의 신으로 표현하고 스사노는 나쁜 신라의 신, 이 배척해야 되는 신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테라스 쪽에서 이제 이 천황가가 출생한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니니기라는 인물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돼서 아마테라스까지는 하늘의 신이었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니니기 때부터는 이제 땅의 신이 되고, 그로부터 2, 3대 후에 바로 이제 일대 천황이 되는 신무천황, 진무천황이 이제 일본 천황가의 시작점이고,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120대가 넘는 일본 천황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직사각형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보시면 니니기가 이제 천황가의 직계 조상이고 오로지 니니기만이다라고 이제 일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니니기 말고 니니기의 형제에 해당되는 니기하야히라는 인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니기하야히는 형에 해당되고 니니기는 동생에 해당되는데, 일본 역사서에서는 니기하야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버립니다. 왜냐? 니기하야히는 가야계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니기는 백제계 계열이기 때문에, 정권은 백제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야계나 신라계는 그 역사에 편입을 시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체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보니까 형이 있었던 거예요.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니기하야히가 형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먼저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지배자로서 있었던 거죠.
거죠. 그리고 이 니니기, 동생에 해당되는 니니기의 후손에서 나오는 신무천왕 진무텐노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나중에 큐슈 쪽에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공격해서 들어오는 팀이에요. 진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무천왕이 큐슈 동정이라 그래서 진무토세라 그래서 이제 이 큐슈에서 이 세토나이카를 거쳐서 오사카로 들어와서 오사카에서 일대 천왕으로 즉위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 신무천왕이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오기 이전에 이미 니니기의 형에 해당되는 니기하야히 계열이 이미 오사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히가시 오사카 지역, 그리고 그 히가시 오사카 산을 넘어가면 이코마 산을 넘어가서 나라 분지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 다양하게 넓게 분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니기하야히의 후손인 가야게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던 거죠. 오사카 나라 지역에는. 그런데 이제 280년대 말쯤에 바로 이 신무천왕이 이 큐슈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신무천왕의 이 모계 혈통을 보면 아마테라스가 이제 백제계 신으로 묘사된다 얘기를 하지만 그 어머니 계열은 다 가야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니기하야히나 니니기나 사실은 가야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 스사노 아마테라스 부분에서 스사노가 이제 쿠시나다 히메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나오는 아들이 오오쿠니누시, 그 후손이 오오쿠니누시예요. 그 오오쿠니누시는 스사노하고 오오쿠니누시는 어디에서 제일 유명하냐면 지금의 이즈모 지역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전설을 전하고 있느냐면 오쿠니누시라는 인물이 그 지역을 이제 국가를 만들고 막 통치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스사노의 눈악격에 해당되는 아마테라스가 질투를 해서 오쿠니누시로 하여금 그 국가를 양보하라고 이제 그 채근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오오쿠니누시는 국가를 양보하는 대신에 그 이즈모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이즈모 지역의 대표 신사인 다이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오쿠니누시는 그냥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오오쿠니누시는 마찬가지로 가야계인데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쿠니누시의 다른 이름이 오모노누시예요. 대물주라고 쓰는데 오모노누시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지금의 오사카 나라에 있는 일본 최초의 신사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바로 오미와 신사의 주신이에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이미 이즈모 지역에서 이미 나라 지역에 와서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그 후손인 오오타다네코라고 하는 이 오오타가 어디냐면 한자로 대전이라고 쓰거든요. 어디냐면 시마네 이 바닷가 쪽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야인들이 최초로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 도자기 공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오면은 청동기 철기를 제조하는 제철소를 만들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타다네코라는 인물이 이 나라에 있는 오미와 신사의 그 구지가 됩니다. 불교로 얘기하면은 주지 스님이 되는 거죠. 이 신사에서는 궁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그 후손이 궁사가 돼요. 그래서 미화 성씨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스사노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사노와 관련되는 신들을 모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야계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니기하야히 쪽에서는 이미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고 여기서 나온 두 아들, 하나는 우마시마지라고 하는 인물, 또 하나는 다카쿠라지라고 하는 인물이 오사카 나라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카쿠라지는 나중에 오와리시족의 선조가 되고 그다음에 우마시마지는 모노노베시의 선조가 돼요. 모노노베시의. 이미 니기하야히의 후손이
나라 지역과 오사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신무천왕이 이제 그때 가서 280년대에 가서 이제 오사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신무천왕이 일천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이 니기하야히가 그의 여동생의 남편, 그의 여동생의 남편인 나가스네 히코가 이제 진무천왕을 막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 이 진무천왕이 이 오사카 밑에 쪽, 그러니까 와카야마 기반도 남쪽으로 해서 구마노라는 지역을 통해서 재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다카쿠라라고 하는 인물이 그에게 그 유명한 쿠사나기노 츠루기라고 하는 검을 빼앗겼든지 주었든지 하여간 이 진무천왕이 그 쿠사나기의 검을 갖고, 그리고 야타가라스라고 하는 그 삼조고의 안내를 받아서 나라에 들어와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신화상으로는, 설화상으로는 구전으로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카쿠라라고 하는 인물하고 이 나중에 오토모시가 되는 누군가가 그의 길을 안내한 사람이 생겨요. 이 신무천왕에게 그 나라로 가는 길을 안내한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진격을 해서 이 나라의 지역에 와서 이제 이 니기하야히 그다음에 나가스네 히코를 이기게 되는, 그러면서 초대 천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무동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배경을 보면 이미 이 나라 지역에는 가야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고, 그 인물들의 이름은 니기하야히, 나가스네 히코, 다카쿠라, 우마시마,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무가 들어오면서 두 세력이 알고 봤더니 둘 다 가야계인 거예요. 가야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니기하야히가 형제 간에, 동족 간에 싸울 필요 없다. 합쳐라. 그래서 이제 합쳐진 거야.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야마토 정권이 백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이전까지의 오사카 나라 지역의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0년대 들어가면서 백제에서 대거 이 아랫백제 이 왕통이 일본 열도로 들어오면서 이들과 한판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왕권을, 그러니까 정권을 쥐게 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을 쥐게 될 때, 지금 앞부분에 있었던 이 가야계, 모든 가야계들은 이제 그 호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지역에 이미 와 있었다가 신무천왕과 이제 연합정권을 형성하게 되었던 가야인들은 대표 호족이 바로 모노노베시가 되는 거고, 그 모노노베시의 시조는 우마시마지, 그리고 이 나중에 지금의 나고야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 오와레시, 오와레시의 시조는 다카쿠라지,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쿠사나기노 츠루기라고 하는 중요한 신검이, 신보라고 하는 검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츠타 신궁, 나고야에 있는 아츠타 신궁, 열다 신궁 이렇게 썼는데,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의 최초에 만든 이들과 갖고 있었던 이들은 다 가야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천황가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나머지 인원들은 뭐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간략히 이해하면 돼요. 일본 고대사는 초기 가야인들의 연합정권이 있었던 시기가 300년대 중반까지고, 그리고 이 300년대 이 말부터는 반도에 있었던 백제의 왕권이 들어와서 평정을 하면서 이제 야마토 정권을 형성하게 되고, 이전에 있었던 가야계인들은 호족으로 남든지 아니면 그 백제 정권, 열도 백제 정권의 이 모계 혈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 쪽, 여인 쪽, 부인 쪽으로 들어가서
거의 뭐 표면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연합정권에 해당되는 가야계가 그 근간을 이루고 전면에 나선 이들은 백제인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정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바로 이 한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하게 된 660년, 그리고 663년에 백총강 전투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패배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반도 백제와는 완전 결별하고 이 새로운 국가 체계인 현재 일본국을 만들어내면서 이 과거의 고대사에 있어서의 백제의 역사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가야의 역사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지만 일본 국민들은 그 속에 있었던 지금 이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알 수가 없냐면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역사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만 배웠냐면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에 있는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전하기가 있었고 스사노하고 아마테라스가 있었는데, 아마테라스인 태양의 신이 니니기를 낳았고 그 후손이 이제 신무천왕이, 일대 신무천왕이 되었고, 지금의 천왕가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만세 일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천왕은 그러니까 신이었는데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된 아주 위대한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 그들을 모시는 곳들을 신사라고 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서 두 번 절하고 두 번 박수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이 어린애들까지도 그 시지고상이라 그래서 7살, 5살, 3살 되는 애들이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게 되고, 또 태어나자마자 7일차 될 때 신사에 가서 거기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인들은 이 바깥에 있는, 이 오렌지색 바깥에 있는 실제적인 역사를 하나도 몰라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일본의 고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있고 마치 양파처럼 아무리 벗겨도 속을 알 수가 없는 역사가 일본 역사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내려가서 일본 역사를 만들어냈던 한국인들의 후손들이라야 이것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일본인들한테 가르쳐야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고대사를 지금처럼 자신들이 유대인의 후손이고 또 뭐 중국인 무슨 서복의 후손이고 또 인도에서 왔고 뭐 이딴 소리를 안 하고 실제로 자기의 진짜 조상이 바로 가야계이고 백제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본인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역으로 일본의 역사를 일본인들한테 가르쳐줄 의무가 생겨버리네요. 자, 오늘은 천황가의 비밀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일본 고대사를 풀이해 보았습니다.